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 된 여자입니다. 8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어디 내세울 정도로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 둘 낳고 평범하게는 지낸다고는 생각했거든요. 인터넷이나 TV에 나오는 시댁 이야기들은 몇몇 극성맞은 사람들의 특이한 이야기라고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 여기며 살았는데 최근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기가 막힌 경험들을 한 번도 아니고 겹겹이 해버리고 나니 생각이 싹 바뀌더군요. 정말 순식간이었네요. 내가 알던 가족들이 맞나 싶었거든요. 일단 저희 남편은 시댁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위로 아주버님이 하나 있어요. 8년 전 제가 결혼했을 때도 미혼이었고 그 뒤로도 계속 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덕분에 시댁에서는 저 혼자 며느리였고요. 그래도 최근까지는 큰 불만 없이 지냈습니다. 아주버님도 워낙 따뜻한 사람이었고 시댁에서 큰 문제 없이 지냈으니까요. 단점까진 아니지만 굳이 특이한 점을 하나 꼽자면 저희 시어머님이 엄청 검소하세요. 그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시댁에 갔을 때 그리 큰 평수의 집이 아니었는데 거실에도 그렇고 주방에도 그렇고 의자들이 10개가 넘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디자인의 의자도 아니고 각양각색에 물론 크기도 조금씩 달랐고요. 그런 다양한 의자들이 이곳저곳에 놓여 있길래 엄청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자주 오시는 건가? 저건 무슨 의자인가 싶어서 대체로 의자나 이런 건 여러 개 살 때 디자인을 다 통일시켜서 놓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생긴 게 다 다르니 이거 뭐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거실에 멍하니 서서 의자들만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당시 예비 시어머님이 제게 오셔서는 엄청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새 것 같아 보이죠? 라고 하시며 제 앞에서 활짝 웃으시는데 아무리 봐도 새 것은 아닌 듯 싶어 그냥 튼튼해 보인다고 저도 웃으며 대답해드렸더니 그쵸? 젊은 아가씨가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아우 기분 좋아.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맛있는 과일이랑 금방 갖고 올게요.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곳에 앉아요. 이러시며 그냥 그렇게 저와 시어머님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의자들은 전부 밖에서 가져온 것들이라고 남들이 버리려고 내놓은 것 중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깨끗이 닦고 고친 것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사람들은 멀쩡한 것들도 떼다 버리고 또 사고 또 버리고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어. 대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저러나. 그러면서 한참 동안 어머님은 식탁도 가져온 것이고 거실 소파도 가져왔다고 마치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조금 창피했었는지 중간에서 그만하시라고 말리기까지 하는데 어머님은 무슨 소리냐며 아이 가져다 쓰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내가 뭐 훔치기랬니 뺏어오기랬니? 검소하게 사는 게 무슨 흠이라고 하시며 또 밝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처음 인사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머리가 엄청 복잡했습니다. 첫 만남에 왜 그런 이야기를 내게 하셨을까?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건가? 나중에 결혼식장 의자들도 다 저런 의자들을 가져다 놓는다고 하시려나 싶고 신혼집에 각양각색의 의자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상상하니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심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회사 지인들에게 물어보기도 그랬던 게 제가 다니는 직장이 가정용품 판매하는 회사라 여자들이 무척 많거든요. 근데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상하게 소문이 퍼질 것 같기도 하고 파혼 결심 직전이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혼자 시름시름 앓다시피 고민하다가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저희 아빠는 고민할 건더기도 없는 일이라며 딱 들어봐도 검소하고 반듯한 집안인데 걱정을 사서 한다며 저에게 그러셨고, 엄마는 제 손을 잡으시며 근데 지은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쓸데없이 낭비하거나 과소비를 하는 게 흠이지. 검소하게 사는 건 흠이 아니긴 하니까. 근데 좀 지나쳐 보이는 면이 있어 보이긴 하네. 일단 결혼 준비하면서 또다시 지나친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때 다시 고민해보자. 그렇게 한번 만나보고 혼자 평가하고 결정해 보이는 건 경솔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시어머님이 뭐라 간섭하시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예식장 문제도 그렇고요. 신혼집을 정하는 문제도 부부가 알아서 하라며 쿨하게 맡겨주셨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머님의 첫인상이 워낙 강하게 남아서 그런지 모든 게 다 의외의 모습인 것 같았네요. 게다가 신혼집 가구를 정하는 것도 그땐 정말 긴장 많이 했는데, 튼튼한 가구를 사라고 오래 쓸 가구를 사야 한다는 말씀 말고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으셨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고 신혼생활도 그리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제가 낭비가 심한 편도 아니어서 시어머님과 충돌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굳이 불편한 점이라고는 대형마트는 절대 안 가려고 하시고 무조건 시장에 가려고 거기서 흥정을 좀 과하게 하시는 것 말고는 다 무난했어요. 가끔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 밖에서 가져온 가구들 청소하시면 그때 조금씩 도와드리고 옆에서 깨끗하다, 새 것 같아 보인다고 맞장구 쳐드리면 엄청나게 좋아하시니 그런 점은 오히려 시댁 생활하기에 편했으니까요. 그렇게 8년 넘게 지내오면서 저희 부부도 맞벌이하며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야 했기에 나중에는 어머님께 가구를 받아오기도 하고 왠지 어머님을 통해 받으면 남이 쓰던 물건이고 아무리 밖에서 가져왔다더라도 왠지 뭔가 품질이 더 좋고 신뢰가 간다고 할까요? 저희야 그만큼 돈을 아낄 수 있으니 늘 감사하고 좋았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평범하고 소박하게 잘 지낼 것만 같았는데 최근에 아주버님 일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 평소 성격이 무척 밝으시거든요. 웃기도 잘 웃으셨고요. 근데 아주버님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얼굴에 그늘이 지셨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요즘 밖에 나가보면 그렇게 괜찮은 아가씨들이 많이 보이던데 도통 우리 큰애 짝은 왜 안 나타나는 거니? 중매해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요즘 그 생각만 하면 찾아가도 벌떡 일어난다. 우리 큰애가 그렇게 별로인가? 아니요, 어머님. 아주버님 정도면 정말 훌륭한 신랑감이죠. 요즘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분명 짝이 나타날 거예요. 아, 나타나려면 빨리 나타나야지. 이것도 다 때가 있는 건데. 아니, 너희 회사에도 여자 직원이 그렇게나 많다면서 거기에 좀 괜찮은 사람은 없는 거야? 우리 부서에는 전부 결혼한 여자들만 있어서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어머니. 저랑 남편은 서로 동갑이고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3살이 더 많았고요. 재작년이 아주버님 나이가 39살이 되던 해였는데 그때 어머님의 걱정이 엄청나게 크셨어요. 해가 바뀌면 앞자리도 바뀐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한숨을 쉬셨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봐도 아주버님이 짝을 못 찾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직업은 자동차 판매 일을 하고 있고 키도 큰 편이고 그 나이대 다른 아저씨들처럼 살이 찐 것도 아니고 세일즈맨이다 보니 평소에도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예전에 남편을 통해 듣기로는 과거에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워낙 순정파라서 그 여자를 못 잊는 것 같다고 하긴 했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혹시 그때도 시댁에 의자들이 잔뜩 있었냐고, 만약 그랬으면 여자들이 고민할 만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워낙 예전 일이라서 굳이 캐묻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다 그해 11월에 아주버님에게 만나는 여자가 생긴 겁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다고 제 남편에게만 살짝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당장에 결혼하라고 성하실까봐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척이나 기뻤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버님이 집안 가족들에게 만나는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하길래 그날 곧바로 시댁에 가서 저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날 보자마자 처음 든 생각은 내가 그동안 걱정 괜히 했구나 하면서 허탈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얼굴도 엄청 예쁘게 생겼고 조곤조곤 말하는 모습하며 옆에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실 것처럼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반전의 연속이었어요. 전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저보다 어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보다 한 살이 더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니는 직장도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동안 일이 워낙 바빴고 연애할 시간도 없어서 이렇게 늦게 짝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 입고 온 옷도 전부 다 비싸 보이고 들고 있는 가방도 명품인 것으로 보였네요. 그렇다고 제가 주눅이 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아주버님에게 드디어 짝이 생겼다는 일이 기쁘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랑 또 밖에서 따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예비 형님은 첫인상 그대로 밖에서도 조곤조곤한 스타일 같았어요. 한참 동안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매장 건너편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저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서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둘이나 있다면서요?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제가 워낙 아이를 좋아해서요. 나중에 결혼하면 이쁜 아이 낳으시면 되죠. 뭘 벌써 그런 걸 걱정하세요. 막상 아이 생기고 키우며 시달리게 되면 아마 오늘 이야기가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을걸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해서. 외동딸로 자라서 그런지 아이는 많이 낳고 싶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 점이 제일 걱정스럽네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해서 출산 준비도 병원에서 잘 케어해주고 의료기술도 좋아졌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날 결혼 준비로 만났는데 이상하게 아이 키우는 이야기만 잔뜩 하고 왔어요. 그땐 왜 저렇게 아이에 대해, 출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지 저야 몰랐죠. 그냥 단순히 노산에 관한 걱정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그렇게 아주버님의 결혼 준비는 최대한 신속하게 옆에서 제가 봐도 저렇게 빨리도 가능하구나 싶을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는 아주버님의 결혼 이후 시댁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많이 바뀐 건 저희 시어머님이셨어요. 평소 백화점은커녕 대형 할인마트도 잘 가지 않는 분이셨는데 형님이 새로 들어온 이후 두 분이 함께 쇼핑 나가는 일이 자주 있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는 미리 이야기해주지도 않았고 항상 쇼핑 다녀오신 이후에 형님이 스카프를 사줬다, 함께 미용실을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만 해주셨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막 형님에게 함께 가자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래서 그때까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점점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했죠. 형님에겐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질 테니까요. 근데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국적이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게 뭐 그리 낯설겠냐마는 시어머님도 주로 저에게만 시키셨고 그냥 암묵적으로 제가 이해해주고 받아줬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제가 참다가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날도 시댁에서 온 가족이 다 모인 날이었죠. 형님이 과일을 사가지고 왔는데 메론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맛있어 보이고 실해 보였죠.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역시나 그때도 저 홀로 설거지를 한 뒤 거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멜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족들 다 있을 때 먹어보자고 하시면서요. 아까 우리 큰며느리가 사온 메론 맛이나 한번 보자꾸나. 들어올 때 보니까 엄청 비싸 보이던데. 우리 큰애기가 들고 들어오는 건 어찌나 다 좋고 귀한 것들 뿐인지. 내가 말년에 무슨 복이 붙었나 모르겠어. 이런 귀한 며느리를 얻고 말이야. 메론인지 뭔지 아는 그것도 나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야. 어머님, 그러셨어요? 제가 앞으로 더 다양하고 맛 좋은 과일들 자주 가져올게요. 저도 어머님과 함께 먹는 과일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니다, 우리 큰애기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가져와야지. 우리 큰애기 대기업 다니면서 일하는 아부척이나 고될 텐데 집에서라도 좀 쉬어야지. 가만히 쉬고 있으렴. 그러면서 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얼마 뒤 큰 접시와 메론을 들고 거실로 다시 나오시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쓱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머리통만한 멜론과 접시 하나 그리고 과도가 제 앞에 놓이더군요. 그 순간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네요. 저는 설거지하고 와서 손에 물기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더 당황한 건 그렇게 제 앞에 멜론을 놓으시더니 바로 형님 옆으로 가서 앉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나 봐요. 아무도, 심지어 제 남편도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태평하게 있는 겁니다. 전 솔직히 그 행동 하나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기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멜론을 쳐다보며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그러자 건너편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님이 저에게 손짓하면서 왜 너는 과일을 보고만 앉아있냐? 그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절로 깎이니? 너도 그 멜론 처음 보는 거니? 여기 지금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인데 어서 깎지 않고 뭐하고 있어 지금? 시어머님이 저러시니 속에서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던 형님이 그 특유의 교양 섞인 말투로 아주 조곤조곤 제 귓가에 한마디 더 거두는 겁니다. 동서, 그거 멜론 있잖아. 그냥 깎으면 되는 거야. 생긴 건 저래도 다른 과일들하고 똑같아. 수박보다는 덜 두꺼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위에서부터 살살 돌려 깎으면 편해. 이런 소리를 양쪽에서 쌍으로 하는데 순간 제 눈에서 후끈한 열기가 뻗쳐나오는 겁니다. 과일 깎기도 전에 제 멘탈이 먼저 깎여나가는 것 같았네요. 그래도 그때까진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었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저도 교양 넘치게 조곤조곤 형님에게 그랬어요. 형님, 이건 좀 형님이 깎으시죠? 듣자 하니 멜론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어? 아니, 멜론 전문가까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들렸나 봐, 동서는? 하면서 형님은 곧장 애처로운 눈빛으로 옆에 계신 시어머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역시나 시어머님이 곧바로 저에게 한마디 쏘아붙이시더군요. 무슨 과일 하나 깎는 걸로 쓸데없는 말이 그렇게나 많어. 큰애는 직장에서 바로 와서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어련히 그런 거 다 염두에 둬서 너에게 맡긴 거지. 어머님, 저도 직장 마치고 바로 애들 챙겨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식사 준비며 설거지 했고요.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쯤 되자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옆에 있던 남편이 나서려고 엉덩이를 들썩하더군요. 혹시나 내 편이라도 들어주나 싶었는데 역시나 제 앞에 놓여있는 멜론을 본인 앞으로 가져다 놓고 자기가 깎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멋있어 보일 리 없죠. 결국 남편을 째려보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지금 어른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행동이냐고 언성을 높이시는데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머님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날 시댁에서 멜론은 먹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오는 길에도 생각만 하며 화가 자꾸 올라와서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터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래도 뒷좌석에 애들도 타고 있고 내가 화내고 소리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아서 꾹 눌러 참고 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간신히 참고 있는 저에게 저보고 더 참으라고 형수님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 주라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닫자마자 남편의 등짝을 치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뭘 얼마나 더 참고 받아줘야 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긴? 이제 조금만 있으면 1년 채우는데 나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시어머님이 밖에서 주워오신 의자 닦고 못지라고 당신도 기억하잖아. 나 그때 시댁에서 엄지손톱 다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직장에서도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적응하는 수습기간 딱 3개월 주거든? 근데 형님은 왜 못하냐고. 형님도 직장 생활하니까 알 거 아니야. 그렇게 유명한 대기업 다닌다면서. 그럼 더 잘 알고 빨리 적응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하찮은 직장 다니는 나도 다 아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자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리고는 다음 날 저녁에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받을까 말까 고민했었지만 전 혹시나 사과하시는 건가 싶어서 일단은 받아봤습니다. 작은 애야. 너 왜 오늘 아무 연락이 없는 거니? 큰애는 낮에 전화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집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울기 직전인 목소리로 나한테 그러는데 너는 어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지? 어제 그 난리를 쳐놓고 어째 아무 소리가 없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또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리더라고요.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이래서 다들 시댁 이야기를 그렇게 했나 보다 싶고 그제서야 제 상황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기로 했습니다. 고장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어제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요.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너무 저한테만 이것저것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심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앞으로는 형님하고 저하고 다르게 대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과 지낸 시간도 제가 훨씬 더 길잖아요. 저는 예전처럼 어머님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래, 작은 애야. 우리가 지낸 시간이 길기도 참 길지. 8년이 넘었잖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잘해주기만 한 것 같구나. 그래서 시어미가 편하게 느껴지는 거지? 만만하게 보이는 거고. 어쩜 저런 소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또박또박? 그것도 한참 어른인 시어미한테 할 수가 있을까? 너무 기가 막혀서 화도 안 나는구나. 내가 말이다. 요즘 큰 며느리한테 참 많은 걸 느끼면서 산다. 이런 게 대접받는 거구나. 이게 며느리구나 싶더라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잘해줬었네. 그게 문제구만. 그게 문제야. 그렇게 본인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신 뒤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전 혼자 방에서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리 순식간에 변하셨나 놀라우면서도 원래 저런 분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뒤에서 형님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건가 하는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는 남편과 진지하게 어머님과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당분간은 시댁과 거리를 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목소리를 높일 이유도 없었어요. 남편도 저의 진지한 모습을 보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 뒤로 며칠이 더 지나갔을 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아주버님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통화는 그리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사과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직접 시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어머님도 저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에 온 가족이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며 아주버님이 엄청 정중하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자 아주버님이 저에게 슬쩍 그러는 겁니다. 저기 재수씨, 이거 원래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말에 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와서 그것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부부가 미리 가서 다 준비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꼭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니 저도 어쩌겠나요. 알겠다고 그랬죠. 그렇게 주말이 되어 시댁에 도착했는데 형님과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방에서 상자 2개를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저는 그 상자를 보자마자 저번에 아주버님이 이야기했던 선물이라는 걸 눈치챘죠. 그래도 최대한 몰랐던 척을 하고 있었는데 상자를 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진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웬 가방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옆에 형님이 받았던 상자를 보니 형님도 가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형님 건 흰색 작은 가방이었고 제 것은 카라멜색의 제법 큰 가방이었어요. 옆에 형님은 어찌나 좋아하던지 여름에 들고 다니기 너무 이쁠 것 같다며 방방 뛰었고 저는 얼떨떨한 나머지 뒤늦게서야 가방을 꺼내어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앞만 봐도 이상했어요. 디자인도 좀 올드한 느낌이었고 상태만 봐도 새 것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가 어두운 곳에서 봐서 그런가 싶어 가방 손잡이를 들고 밝은 곳으로 가는데 뭔가 툭 하면서 가방이 축 늘어지는 겁니다. 다름 아닌 가방 손잡이가 끊어졌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가방 안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아주 은은하게 담배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형님 가방을 보니까 완전히 새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명품들은 상자 안에 바로 가방이 있는 게 아니라 보들보들한 천으로 만든 주머니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가방은 그런 거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여쭤봤죠. 저기 어머님, 선물은 너무 감사한데요. 이거 가방이 좀 이상해서요. 손잡이가 끊어지고 가방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영수증은 있으신가요? 아이고, 담배 냄새가 아직도 나냐? 최대한 냄새 뺀다고 빼놨는데 도통 빠지질 않네. 영수증은 무슨 영수증? 내가 저번에 어떤 여자가 가방을 수십 개를 버리길래 거기서 괜찮은 거 가져와서 일주일 내내 닦고 말리고 다 했지. 어떠냐? 완전 새 것 같지 않니? 그럼 형님이 받은 흰색 가방도 밖에서 주워오신 거예요? 아니, 저런 걸 어떤 미친 여자가 버리겠니? 그런 건 밖에서 찾을 수가 없지. 너도 참 가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평소에 백화점 좀 돌아보고 해라. 저거 내가 어떻게 산 건데? 그럼 형님은 새 가방을 주신 거고 저는 밖에서 남이 버린 걸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 너는 원래 그런 물건 좋아하잖니.
저번에 내가 찾아다 준 테이블도 그렇고. 아이, 그리고 큰며느리는 다니는 회사도 대기업이고 보는 눈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가방을 주겠니?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곧바로 들고 있던 그 담배 찌든 냄새 나는 가방을 상자에 넣어서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새 것 좋아한다고 형님하고 똑같은 선물 받고 싶다고 했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서프라이즈 이벤트처럼 저를 놀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어머님은 저에게 도끼 눈을 뜨시며 너는 참여엄칠한 게 전혀 없는 애구나. 큰며느리가 그동안 나에게 쓴 돈이 얼만데. 그리고 다니는 직장이며 사회적 위치도 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돈 못 버는 너한테 그 가방이 딱이다. 가져다 한 일주일 햇볕에 말리면 냄새는 빠질 테니까 그거나 가져다 써라. 제가 그걸 왜 써요? 이게 무슨 선물인가요? 가족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갖고 오셨나요? 어머님이나 쓰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남이 쓰던 거 잘 쓰셨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버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거기에 더 있다가는 감정 조절이 점점 힘들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남편도 제 편을 들면서 시부모님께 서운하다고 한마디 거들더군요. 옆에서 그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형님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새로 선물 받은 그 흰색 가방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었으니 당장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맞았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한참을 방 안에서 분을 삭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시부모님은 아니셨고 아주버님 혼자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는 듯 했고 아주버님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밖에 서서 남편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어요. 저는 그동안 방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제게 와서 아주버님과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며 형이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잠깐만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가보니 아주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허리까지 숙이시며 어머님이 저럴 줄 전혀 몰랐다고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아주버님은 잘못 없으시니 그만 신경 쓰라고 했죠. 그러자 아주버님이 어떻게 그러냐며 그 일 때문에 형님도 걱정이 많은 것 같다며 웬 커다란 쇼핑백 하나를 저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형님이 전해주라고 했다면서 저에게 전달해주고는 가버리시는데 나중에 들고 거실에 와서 열어보니 웬 가방들이 쇼핑백 안에 서너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뭔가 싶었죠. 그래서 형님에게 곧장 전화를 걸어봤어요. 형님, 이 무슨 가방들인가요? 방금 아주버님이 전해주고 가셨는데. 동서가 너무 마음 상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쓰던 가방들 몇 개 넣어서 보낸 거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아도 돼, 동서. 근데 형님, 제 기분은 그렇다 치고 쓰던 가방은 왜 갑자기 보내셨어요? 아니, 어머님께 들어보니 동서는 남이 쓰던 거 별로 상관 안 한다면서. 아까 어머님이 동서에게 주셨던 가방 보니까 너무 심하긴 하더라. 요즘 그런 걸 누가 들고 다닌다고. 내가 쓰던 건 그것보단 좋은 거니까 밖에 들고 나가도 괜찮을 거야. 그 소리를 듣는데 머리가 또 멍해지는 겁니다. 둘이서 돌아가면서 제 가슴팍에 불덩이를 한 방씩 던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방 디자인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게 아닌데 대기업 다닌다고 하길래 눈치도 빠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군요. 제가 쓰기는 그렇고 당장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형님이 보낸 가방이 좋은 거긴 하더라고요. 사용감도 있어 그런지 아무리 낡긴 했어도 그 옆에 놓인 제 가방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제 가방이야 뭐 아들 둘이서 번갈아 가며 낙서를 해놓는 통에 좋은 가방은 꿈도 못 꾸고 살았죠. 근데 왠지
제 가방 모습이 꼭 제 모습 같고 형님이 썼던 가방을 보면 자꾸 비교되고 속이 상해서 그냥 제가 직접 형님에게 돌려주고 오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회사 마치자마자 형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퇴근 시간이야 다 비슷하니 도착하면 얼추 맞을 걸로 생각했어요. 가는 길에 형님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길래 정 안 되면 그냥 아주버님이 전달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도착해서 현관 벨을 누르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지 아무 기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전화해보고 아주버님에게도 해봤는데 둘 다 받지 않더라고요. 둘이서 어디 외식이라도 하나, 근데 왜 전화는 받지 않는 거지 하면서 현관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거기서 저희 시어머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전 당연히 시어머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고 어머님도 저를 보시자마자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작은 애야. 넌 무슨 일로 큰애 집 앞에 서 있는 거니? 아, 네. 아주버님한테 돌려드릴 게 있어서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어머님은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 퇴근을 늦게 하는 건가? 혹시 어제 내가 선물로 준 가방 들고 갔으려나? 하시며 주머니에서 웬 영수증 같은 걸 슬쩍 보시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대충 어떤 상황인지 짐작은 되더군요. 막상 명품 가방 선물해주고 보니 가방 가격이 자꾸 생각나셨겠죠. 그동안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오신 분이니 당연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제 그 난리를 치고 나와서 그런지 어머님과 단둘이 있기엔 너무 부담스러웠고 저는 나중에 와야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는데 어머님도 함께 타시는 겁니다. 상황을 보니 어머님 혼자 버스나 택시 같은 걸 타고 오신 듯 했고 예전 같았으면 제가 시댁까지 태워다 드린다고 함께 갔을 텐데 그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저 혼자 휙 가버리기도 마음에 걸려서 하는 수 없이 저랑 시어머님은 아파트 입구에 서서 형님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30분 정도 서로 아무 말 없이 기다린 것 같아요. 그때 아파트 입구로 자동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설마 하고 기다렸는데 자동차가 멈추자 운전자석에서 아주버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뒷좌석 문이 열리는데 웬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시어머님도 놀라셨는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쳐다보셨고요. 아이 달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아주버님은 아이 물건을 챙기느라 바빴고요. 형님은 우는 아이를 아주 능숙하게 끌어안고 달래더군요. 울던 아이는 형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는 것 같았고요. 누가 봐도 딱 아이가 있는 부부 같았어요. 전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마지막으로 차에서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내리셨는데 예전에 아주버님 결혼식장에서 배웠던 사돈 어르신 같았습니다. 활짝 웃으시며 아이와 형님을 뒤에서 다독이시더군요. 거기까지 보니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아이 엄마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 키워본 엄마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특히나 우는 아이가 저라면 이건 뭐 100% 확실한 거니까요. 그러니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저희 시어머님은 오죽하셨을까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셔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주버니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얼마 뒤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요. 뒤따라오던 형님과 뒤에 따라오시던 사돈 어른의 얼굴도 형님이 메고 있는 흰색 가방처럼 아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주버님을 붙잡으시더니 누구 아이냐고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파트 입구에 서 있다가 사돈 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내시더군요. 밖에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시자고. 그렇게 다들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만 아주버님에게 전달해주고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 나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내심 제가 함께 있어주길 원하시는 것 같았지만 예전이라면 제가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드렸을 텐데 저도 최근에 겪은 일이 많아서요. 쉽게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밤 역시 저의 시댁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남편에게도 전화가 오고 물론 저에게도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요. 남편하고는 한참 동안 통화를 하시더군요. 얼마 뒤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울던 아이는 형님의 아이가 맞았고 한 가지 의외였던 점은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진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시댁 가족들에겐 아이에 대해서는 일절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이번에 들키게 된 거고요. 당연히 시어머님은 사기 결혼이라고 소리를 질러대시며 결혼은 무효라고 없자고 하시는데 아주버님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싫다고 같이 살겠다고 한다더군요. 그것 때문에 중간에서 남편만 심란한 상황이었고요. 다음날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대뜸한다는 말씀이 그래 둘째야, 너밖에 없다. 내가 살다 아니 이혼한 여자를 저렇게 데려올 줄 누가 알았겠니? 처음부터 선물 사오는 것도 그렇고 백화점 가자고 불러대는 것도 그렇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 아주 그냥 사기꾼 집안이야, 사기꾼. 우리 둘째가 진국이야, 진국. 어머님, 말씀은 감사한데 더 이상 제 앞에서 형님 험담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제 험담도 똑같이 형님 앞에서 하셨을 거잖아요. 형님네 문제는 제가 참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한테 이런 연락은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가 속이 참 깊구나. 내가 잠시 흥분해서 그런 것 같다. 나에게 며느리는 우리 둘째밖에 없으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 같이 예전처럼 맛있는 것도 해서 가족들하고 먹고 그렇게 보내자꾸나. 아니요, 어머님. 형님이 저렇게 있는데 저는 지난 8년 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최근에 어머님과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저도 느낀 게 많네요. 이번 명절은 아주버님과 보내세요. 저는 친정에 다녀오려고요. 결혼 후 처음 가보는 거네요. 남편과도 이미 이야기 끝났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예전처럼 또 할까요? 이미 바닥까지 다 봤는데. 형님 문제야 뭐 골치 아프실 만한데 아주버님 괜찮다고 하면 상관없는 문제인 거고 게다가 형님이 혼자 속인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과 함께한 것 같은데 그동안 큰며느리 잘 봤다고 노래를 부르시던 어머님이 아주버님 탓은 한 번 안 하고 형님만 욕하는 것도 보기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번 기회로 시댁과는 좀 거리를 최대한 두려고 해요. 8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 지내봐야 바뀌는 건 한순간이고 대기업 며느리라고 칭송받다가 뒤집힌 것도 한순간이니 그냥 기대를 하지 않고 사는 게 최소한의 할 것만 하며 사는 게 서로 마음 편한 것 같더군요. 남편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아주버님네 일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은 받아들이시라는 눈치인데 어머님이 끝까지 반대하셔서 어찌 될지 모르겠다며 옆에서 자꾸 남편이 소식을 전해오는데 이젠 그다지 관심도 없네요. 시댁 갈 일 있으면 남편 혼자 가고 있고요. 형님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가냐고 나만 며느리냐고 했더니 아무 소리도 못하더군요. 요즘도 눈만 감으면 그때 어머님이 제게 하셨던 너는 충고가 딱이다 라는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요. 이젠 시어머님도 그때 그 이야기 후회하시겠죠? 그냥 적당히만 하면서 사세요. 그게 속 편하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